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일단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디 부지가 확보되고 이제 분양 계획이 돼 있다. 그럼 분양 공고가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사전 청약 단계부터 이제 분양은 사실상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시행사에서는 이제 청약 단계부터 이제 분양 상담사죠. 영업사원들이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 활동을 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청약에서 몰리고 했을 때 이제 이제 분양 이제 공고가 나오고 계약이 시작됐을 때 바로 스타트해서 푹 해서 붐을 어느 정도 한번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걸 이제 보여줘야 저기가 괜찮은 곳이구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전 청약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입주 의향서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고를 시작한다 했을 때 홍보물 같은 걸 돌리거나 뭐 전단지나 뭐 현수막 족자 같은 걸 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 의향서는 내가 저기 입주를 원한다라는 이제 간단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몇 호 혹은 뭐 몇 층, 몇 평, 그리고 나는 지금 실사용이면 실사용이고 어떤 업종인지, 아니면 나는 임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입주 의향서는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냥 뭐 사인하고 그냥 하면 되고 돈 입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주 의향서는 말 그대로 난 저기 입주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입주 의향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청약 단계죠. 청약부터는 뭐가 다르냐? 입주 의향서랑 이제 똑같이 쓰는 건 똑같습니다. 청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어느 정도 금액이 윤곽이 잡히고 청약을 하겠다. 몇 호실에 몇 평에 이제 뭐 어디 업체고 나는 이제 이름 사인하고 청약금을 이제 납부를 합니다. 정해진 청약금. 만약에 내가 임대 투자다. 임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에 뭐 여기 지식산업센터 뭐 몇 층에 몇 호 몇 평 청약을 원한다라고 이제 하고 사인하고 정해진 이제 청약금을 납부를 하죠. 청약금은 반드시 신탁계좌로 넣어야겠죠. 모든 금액은 신탁계좌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청약은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계약 들어갈 때 뭐 정말 계약을 할 거면은, 계약 진행을 할 거면 내가 청약금 납부한 걸 제하고 이제 계약금 이제 10%를 하면 되겠죠. 계약금 10% 중에서 청약금 빼고 이제 나머지 납입하면은 이제 그걸로 계약이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청약은 했는데 청약금도 넣었는데 나중에 계약 단계에 가서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청약 해지하면은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불이익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뭐 청약 해지하고 나면은 아마 그 다음 달 정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려요. 환급하는 데까지. 신탁회사에서도 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맞물려서 뭐 매달 10일이다, 15일이다, 20일이다 뭐 이렇게 정해진 그 날짜에 환급을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해주기 때문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부담 없이 하는 거죠. 청약. 그냥 선점해 놓는 겁니다. 난 여기 청약을 해놨고 청약금을 넣었으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계약금. 그 대신 이거는 두말 없이 언제든 내가 청약을 해지한다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청약이 되겠고요. 이제 다음이 분양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시작된 거고요. 뭐 모집 공고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10%를 납입을 해야 되는 이제 단계가 분양 계약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계약이 이제 되고 나면은 건물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준공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릴 거고, 약 3회, 4회, 5회에 납입에 걸쳐서 이제 분양 현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을 10%씩 쪼개서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현장들은 중도금은 이제 무이자로 이제 납부를 해주죠.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에 대한 거는 설명 듣고 사인 서명만 하시면은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잔금. 잔금은 이제 준공이 될 시점에 이제 소유권 이전 언제 할 건지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제 취득세니 뭐 이런 것들 다 납부해야겠죠.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건물이 다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내가 원하는 호실을 내가 이제 내 소유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를 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산업센터도 관리의 업체이죠.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제 관리해주는 곳.
거기에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입주증을 발급받죠. 몇 호실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입주증을 발급받습니다. 뭐 동시에 여기서 이제 열세 인수를 하는 거죠. 입주증과 동시에 나는 몇 호실의 이제 소유자로서 내 호실, 이제 내 사무실, 내 공장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입주하고 얼마든지 이제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내부 인테리어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나는 어차피 임대 사업을 할 거니까 뭐 그냥 내부에 문제만 없네? 라고 한다면 넘어가면 되겠죠. 뭐 시스템 에어컨이니 뭐 소화기니 뭐 집기 같은 거, 물건들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확인하는 정도만 되겠고요. 이제 사업 개시 신고 및 공장 설립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공단에,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이 되겠죠. 이제 거기다가 나는 이제 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시작을 할 거다. 공장 설립을 이제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완료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분량이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후에는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초창기 원했던 대로 임대 사업으로 임차인을 들여서 임차인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월 임대 소득을 받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분양 진행 순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청약이랑 이제 중도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이 무이자가 없죠. 요즘은 다 유이자거나 또 잔금 시에 이제 대출도 문제가 되죠. 잔금 시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유주택자인데 1주택인데 2주택인데 혹은 이것 때문에 확인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일반 기본적으로 70%는 1금융에서 나오고요. 이제 추가적인 게 80%, 최대 뭐 9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신용대출을 이제 끌어다 쓰는 경우가 이제 거기까지 되는 거고, 계약, 청약, 계약, 이제 중도금 납부, 잔금, 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뭐 특별히 뭐 이게 지식산업센터라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 다른 거는 나중에 이제 사업 개시 신고, 공장 설립 신고, 요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분양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